궁지에 몰린 바이든의 마지막 카드, 이 분야 주식들을 선점하라. 제가 봐도 하반기는 좀 이쪽 분야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바이든이 절대 포기 못하는 마지막 카드가 헬스케어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에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상황이 말이 아니죠.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뚫고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취임하고 역점 사업으로 밀었던 BBB 사업 있잖아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의미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취임한 지 2년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조 맨친이라는 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인데, 자 보시면 3.5조 달러의 바이든 표 예산을 막 밀어붙였는데 안 돼,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규모를 좀 줄이면 될까? 그래서 2조 달러로 줄였어요. 3.5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줄였는데 협상하다가 또 반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열받죠. 통과시켜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마침 주말간에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문구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옳았다, 트럼프 워즈 라이트라고 2024년 대선에 나오겠다고 주말에 선언을 했어요. 요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나온 거죠. 거봐, 내가 옳았잖아, 나를 뽑았어야지라는 슬로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중간 선거는 바이든 패배를 거의 결정짓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바뀔 걸 예상하고 정책을 짜고 있대요. 이미 조금만 버티면 바뀐다, 이런 정도로 시간 끌기 하고 있대요. 바이든 올해 사실상 레임덕, 그러니까 식물 정부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할 정도로 지금 이미 베팅 사이트나 시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또 얼마 전에 바이든 표 법안 또 일격한 조 맨친 상원 의원, 8월에는 여름 휴가 가거든요. 그래서 8월 절에는 꼭 해야 돼서 3.5조 달러를 2조에서 그거보다 더 작은 1조 달러 밑으로 줄였는데, 자 이제 이번엔 되겠지, 거의 다 되었다 했는데 또 반대했어요. 또 반대. 바이든 중점 인적 인프라 법안 타결 일보 직전 된다 했는데 갑자기 나 못하겠어 했어요. 이분이 결정짓는 중요 인물이 돼버린 게,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인원이 딱딱 반반이라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되는데, 그 캐스팅 보트, 표를 결정짓는 역할을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은 될 듯 하다가 안 돼, 부유층 증세, 기후 변화 이런 거 포함되면은 협조 안 돼, 선 그으니까 바이든도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오죽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속을 가장 썩이는 사람이 저기 뭐 어디 러시아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고, 같은 당에 있는 상원 의원 조 맨친 의원이 제일 속 썩이는 사람으로 지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인데 계속 반대하니까 사사건건 반대하는 맨친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의견이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원수지간에 가까운 반대 진영인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일은 미국에서 뉴스거리도 못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같은 민주당 의원이 이 맨친 의원 올 때마다 전화 납치였습니까? 라고 비꼬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엑스맨이다,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이런 사람인데, 그럴 만한 게 이분 지역구가 애초에 기후변화랑은 완전 반대되는 지역이에요. 탄광 관련 종사자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 계속하고 뽑히려면은 애초에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죽하면 본인도 탄광 관련 에너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석탄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제 회사 망하라는 법안에 굳이 도와줄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맨친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광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표가 제일 먼저 나온대요.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니까 각자의 입장에 지금 차이가 있어서 끝까지 양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바이든이 이번 주에 안 되겠다, 대통령 권한을 써가지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밀어붙이는구나, 이제 안 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이 맨친이 반대해도 통과시킬 수 있대요. 대통령 권한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주나 전기차주, 풍력, 여러분들 친환경주 들고 계시면 이런 주식들이 요거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됐으면, 선포됐으면 급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포를 못했습니다. 또 보류했어요. 눈치 보면서 그냥 비상사태까지는 아니고 비상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제가 이번에 민심 그 댓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미국인들 여론이 확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이런 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조차도 미국인 절반이 이제는 기후 대응 지지 안 한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지금 친환경 하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 온 게 며칠도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우디 간 이유가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잡겠다고 전통 에너지인 석유 좀 팍팍 증산해달라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댓글에 보니까 영어로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사우디 갔다 온 지 며칠도 안 돼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냐고 그러면서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욕까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기후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라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다음 카드로 예상되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헬스케어입니다. 남은 카드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가도 그렇고 리포트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도 지금 남은 카드가 기후 법안하고 헬스케어, 고소득 증세인데 맨친 의원이 다 반대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헬스케어를 카드로 삼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인들이 인플레 다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의료 서비스랍니다.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가 되게 보험 잘 돼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의료 서비스 즉 헬스케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고 아주 심각하다는 여론이 큰데 이제 인플레 잡히면 분명히 의료 서비스가 다시 대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이 카드는 양보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반기 가면 갈수록 11월 중간 선거 가면 갈수록 바이든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정책을 밀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이제 요겁니다. BBB에서 남은 건 헬스케어 뿐이다. 그리고 맨친 상원 의원조차 유일하게 반대 안 하는 게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노인 처방약 부담을 줄여준다던가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던가 그것만큼은 맨친도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갈 것 같다. 하반기. 그중에서도 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쪽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의료보험 지원 추진하겠다라고 방향을 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14년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됐을 때 오바마 케어 도입하고 헬스케어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의료보험사들 요거 바이든 헬스케어 법안 통과되면 또 추가 상승 여지가 있지 않겠냐, 돈이 좀 몰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니어도 헬스케어 주식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사실 주가 보시면 미국의 헬스케어 주식들은 진짜 주가 흐름 좋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테마주 같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그런 느낌인데 단기적으로도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령층 인구 증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 의료보험은 늘어나는데 특히나 14년에도 오바마 케어 이후로 이렇게 급성장했고 바이든도 오바마 케어를 이어받는 사람이니까 헬스케어 쪽에 각종 지원 법안을 주면 더더욱 보험 헬스케어 쪽이 더 커지지 않겠냐, 한 번 더 주가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대장주로 역시 제가 생각해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 주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압도적 1등이고 가입자 5천만 명에 이거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거 지금 코로나 때 잠깐 빠지고요. 그냥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렇죠? 하락도 지난 영상 보시면 스타벅스, 뭐 디즈니, 아마존, 구글, 알파벳 이런 거 막 30-40%씩 빠져 있는데 얘는 끼케봐야 10% 변동성 작게 우상향하는. 왜냐면 어차피 월마다 따박따박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내니까 충격에도 작고 특히 민간 의료보험이니까 갑자기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인구들이. 그래서 마침 또 생각이 나서 지금 많이 올랐네요. 고점에 거의 붙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자는 얘기는 좀 아니고요. 하반기에는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돈 잘 벌어서 20년 동안 배당 성장 한 번도 안 깎았고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배당률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 배당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1.2%. 근데 배당 성장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고도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매년 배당을 말도 안 되게 늘립니다. 보시면 2011년부터 50%, 30%, 31% 쭉쭉쭉 올리는 거 보이시죠? 배당을 이만큼 늘리는데 제가 데이터 돌려보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많이 늘린 기업이 거의 없어요. 한 5개 될까요? 매년 15에서 20%씩 배당을 늘리는, 가만 앉아있으면 배당금이 쭈쭈 늘어나는 이런 기업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ETF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모르겠다 하시면 ETF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요 이슈를 떠나서도 중장기적으로도 노령층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마침 또 이런 이슈도 있어서 같이 정리해봤고요. 거기에 이번 주에 아마존이 헬스케어 기업 인수한다라는 뉴스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원 메디컬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을 인수했는데 올캐시로 샀죠. 아마존 진짜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문어발식으로 손 안 대는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도 헬스케어를 도저히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진출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이 또 이제 헬스케어에 진출한다는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아마존이 구성이 어떻게 되면요, 알렉사라는 스피커 있잖아요, 집에서. 요거 가지고 원격 진료를 합니다. 진단을 하고 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고, 여기 원 메디컬이라는 회사 이번에 인수했거든요. 요게 1차 진료소인데 이제 가서 보는 거죠. 진료 상담 받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리면 아마존이 예전에 인수해놓은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집으로 약을 배달해줘요. 요거 인수해놨거든요. 요럼 이제 아마존의 헬스케어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이번에 인수한 걸로 합쳐지면은. 그래서 아마존이 헬스케어 이렇게 생태계를 다 완성하려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요. 이제 원스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자사 직원들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한테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빅테크도 계속 헬스케어를 노리는구나 이 시장은. 근데 아마존이 저번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되게 쇼킹했거든요. 아마존하고 JP모건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3명이 이름만 들어 짱짱하잖아요. 합작해가지고 헬스케어 기업을 만들었었어요. 2018년에. 이때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부터 모든 헬스케어 기업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때 잠깐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사업 진입 발표하고 헬스케어 기업들이 한 일주일인가 2주 동안 쭉쭉쭉 빠졌어요. 왜냐면 빅테크가 진입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였는데 결국은 3년 만에 해체하고 실패했습니다. 쉽지가 않대요. 이게 워낙 기존 헬스케어 기업들의 힘도 막강하고 만만치가 않고 로비도 많이 해놨을 거고 이제 빅테크 얘네들이 야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출을 낮춰야 된다. 나름 좋은 마음으로 워렌 버핏도 그렇고 JP모건 회장도 그렇고 아마존도 콜 해가지고 셋이 했는데 야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로는 손에 꼽히는 사람들조차도 실패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이게 헬스케어가 쉽지가 않나 봐요. 신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실패 선언하고 했는데 아마존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다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계속 들어오는 헬스케어 산업이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애플도 보고서를 내놨어요. 보고서. 헬스케어 보고서. 제가 60페이지 분량이라서 읽어봤는데 별건 없어요. 솔직히. 애플이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미래가 헬스케어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 헬스케어 선도 기업이야. 알아줘.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헬스케어 기업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뭐 신기술 소개 이런 건 아닌데 헬스케어의 진심이니까 알아줘라는 리포트였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가을에 9월부터 여태까지는 애플 워치에 있던 기능 있잖아요. 뭐 심박수 재는 거, 지금 워치에서 약 시간 같은 거,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를 스마트폰 기능까지 확장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단순한 기능들인데 약 복용 관리, 수면 분석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과 워치 다 연동되게 더 확장하겠다라는 건데 이 정도로 애플이 또 자기들이 헬스케어의 진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요렇게 또 생태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 워치에 있던 것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태계 아주 그냥 아마존도 자기들 생태계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느껴지고 애플도 자기 생태계에 어떻게든 못 빠져나가게 사람들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계속 어떻게든 기능을 추가해가지고요. 그래서 빅테크도 이 헬스케어는 정말 놓치기 힘든 시장 아닌가. 그래서 단기, 중장기로도 역시 이 분야는 너무 유망한 것 같고 저도 포트폴리오 일부는 꼭 넣어놓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미국 총 탑 10 보면요. 제가 안 본 사이에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버크셔는 순위가 비슷비슷한데 7등에 아까 소개해드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야, 많이 올라왔어요. 민간보험회사, 미국 최대 민간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시총 7위까지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왔죠. 존슨앤존슨도 10등 안에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총 탑 10 안에 또 헬스케어 기업이 2개가 또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간만에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케어 기업이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또 미국도 노령화가 되고 전 세계 노령화되면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또 시총 상위권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장기로 관심 한번 가져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하반기 갈수록 좀 더 법안 추진 기대감과 중간선거 앞두고 계속 정치인들이 노출을 하면서 말았기 때문에 모멘텀, 주식 호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